그래서 고려 말에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조지를 주고 네. 미망인들과 어린 유가족한테 세습 일부 허용했던 걸 네. 세조가 싹 다 폐지하고 오로지 현직 관리. 네. 이렇게 쪼아놓으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작고 더 걷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에서 모두 수조하더라. 그리고 다시 나눠주더라. 네. 그러면서 국가가 수조권 전체를 다 장악은 하지만 뭐도록 그럼 이런 불편한 제도를 하냐는 거야. 녹봉으로 딱 바뀌었다는 거지. 네. 직전법 폐지. 그래서 전세, 이건 토지 제도였고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건데 세종 때 연분부등법, 이게 토지 한 개당 4두로 고정. 네.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강해군대 대동법. 네. 역은 두 필 내던 거 한 필로 깎더라. 네. 그러면서 한 개당 2두 더 내는 게 결장. 네. 선무공간이라는 관직을 돈 주고 파는 게, 돈 받고 파는 게 1인당 한 필. 네. 영조가 그랬지, 양력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네. 두 필을 한 필로 줄인 남자가 영조. 그거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만들래. 대책을 강구하라. 그 대책이 뭐야? 토지 한 결당 2두 더. 그걸 네. 뭐라 그래? 결장. 아, 그 다음에 선무 군관이라는 관직을 팔고 1년에 한 표씩 포를 걷더라. 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대동법. 대동법을 시행하고 나니 전국 각지에 활약하는 상인들이 공인. 그렇지. 국가와 계약해서 관수품을 조달해주는 사람. 네. 100년이나 전국화되는데 걸리더라. 네. 자, 조선 전기. 칸이 좁아. 네. 할 말이 없다는 뜻이야. 네.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까지도 네. 자, 12법이 고려 때 등장 조선 초의 일반화. 네. 하지만 여전히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모내기법에 국한되더라. 왜? 정부가 금지해. 네. 세종 때 농사직설. 네. 너 땅 주인이 국가에게 내는 건 세금이거든. 네. 그 땅을 빌린 자가 땅 주인에게 내는 건 임대료야. 네. 임대료가 지된 거야. 음.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에는 무조건 반띵 생산량에.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산 유인 동기가 부족한 거지. 네. 그 다음에 무조건 농본 억상, 농업이 근본이고 상업을 억제하는. 네. 옛날에 장사치라고 했잖아, 장사하는 사람들. 입에 돈을 올리면 그거 자체가 미천하다 그랬어, 양반들이. 워낙 이 성리학이라는 게 선비가 으뜸이고 농민이 그다음.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네. 공업은 천대되고 상업은 더 천대. 이러니까 수공업 상업이 발전할 리가 있나. 거기다 시장상인들이 금난조건을 소유하고 사상을 다 통제. 네. 유기전, 국가가 필요로 하는 6가지 물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해주는 6가지. 네. 그 다음에 경시서는 이후에 평시서로 계층, 시전상인들이 물가를 감독하는 곳. 네. 그 다음에 16세기 이제 전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거야. 이미 조선 초에 외란 전에. 네. 그걸 연결하는 게 보부상. 보부상은 그러니까 이미 외란 전에 등장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다 관영수공업, 광산개발도 국가가 다 통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실은 뭐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 전기까지도 경제는 잠들어 있어. 근데 선조가 의주로 피난가는 순간. 네. 왜 정부가 말을 들어야 돼? 아. 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갈 거야. 네. 민간인들 사이에. 네. 그러니까 가을에 보리농사 한 번 더 네. 광작이 가능해지고 한 사람당 넓게 경작하는 네. 담배, 인삼, 쌀. 이제 쌀도 사서 먹는, 그래서 내다 파는 그런 작물이 돼버려. 그 다음에 담배, 고추, 옥수수, 감자가 청나라로부터 들어오고 네. 빨간 고추가 일본으로부터, 고구마도.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의 지위가 높아진다. 생산량이 뛰니까. 네. 그래서 약 3분의 1 수준, 1년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에서 정액으로 끊어가. 그러면 그거 더 이상으로 버는 돈은 소작농들 거야. 네. 그러면 생산 사실 의식이 더 고취되는 거지. 자, 이게 도족법이라는 거였고, 이건 임대료 내는 방식이야, 지대라는 건. 네. 1791년 신해 통공에서 유기전 제외하고 금난정은 자철폐됐어. 네. 그래서 국가와 계약한 사람들, 아까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누구? 공인. 공인이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공인.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전상인이 있으면 그 시전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난 안전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독점 판매 상인, 도고로까지 성장하더라. 자, 다시 허생전에 허생 같은 인물의 대표적인 도구인 거야. 그 사람이 왜 명절 연휴 앞두고 과일을 다 사들이잖아. 네.
그다음 말총다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고라 그래. 독점 판매상 이렇게까지 등장하고 전국 시장 천여 개. 네. 그래서 남자들이 배를 갖다 대는 곳이 포구인데 그 포구마다 포구 경제가 엄청 발달하는 건 갖고 있는 물건을 빨리빨리 소진해야 되는 게 있어. 네. 옛날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 네. 보관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몰려드는 그런 상인들을 상대로 배 갖고 렌탈해주는 사람. 배를. 네. 그러니까 모든 배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상 한강 하구거든. 네. 거기에서 경강 상인들이 배를 렌트해. 그다음 몰려드는 포구마다 이제 몰려드는 남자 상인들 상대로 국밥 팔고 여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작으면 여가, 아니 객주, 규모가 크면 여가. 네. 이런 사람들의 포구 경제. 네. 그다음에 의주하면 국경지대야. 네. 의주하면 어느 나라와의 무역이겠어? 중국. 그렇지, 청나라와의 무역이겠지. 네. 그래서 의주하면 대표적인 거상이 있어. 네. 만상이라고. 네. 그 다음에 평양하면 유상이라고 있는데 네. 이 두 팀은 다 청나라와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일본은 동래라는 곳인데 이 동래라는 곳이 지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만 옛날엔 동래가 현이고 부산은 진이었어, 군사지역. 동래가 원래 행정지역이었어. 네. 동래의 내상이라고. 이게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해. 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청나라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청나라와의 제1대 교역품, 그 다음에 일본과 교역하는 사람들, 일본과 제1대 교역품, 우리나라에 무조건 인삼이야. 인삼은 우리나라 개성이 최고야. 네. 개성 인삼. 네. 여기에 송상이라는 상인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 신세계 이마트야. 네. 우리나라 물류업 1위. 네. 개성 송상이 1위. 네. 그래서 천여 개의 송방이라는 지점망을 갖추고 있고 인삼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어. 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이제 이 팀도 여기랑 거래해야 되고 여기도 여기랑 거래해야 돼. 네. 그래서 중개 무역을 하는 사람 정말 컸어. 개성의 송상. 네. 이 개성은 고려 제1의 수도. 네. 알지? 네. 자, 그 다음에 상평 통보가 전국으로 유통되는데 동전을 찍어내도 부족할 거야. 왜? 많이 사니까. 아니, 그거 동전이 한 번 들어오면 유통을 안 시켜. 옛날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동전을 쌓아만 두는 거야, 양반들이. 그래서 동전이 찍어내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네. 그래도 모든 세금은 무조건 동전으로만. 이제는 민영수공업이야 다. 네. 이 공장안이라는 게 관청에서 나름의 수공업자 리스트를 갖고 있어. 네. 그래서 필요한 간수금이 떨어질 때마다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가 부역에 동원하게 되는데 그 공장안이라는 수공업자 리스트를 다 불태워버려. 아예 이제 관청 수공업이 없어. 네. 정조가 불태웠거든. 그러면서 17세기는 미리 원료와 자금을 대주는 거야. 네. 미리 원료와 자금을 대줘. 네. 그래서 미리 원료와 자금을 대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물주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상인들. 그러면 이제 수공업자들이 독립은 했지만 작업장을 갖출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상업자본의 예속을 받다가 네. 나중에 18세기가 되면 결국에 내가 작업장을 내 손으로 다 갖추는 거야. 그래서 선대제 앞서서 미리 제공받다가 이젠 독립되는 거지. 이젠 광산 개발도 그래서 잘 돼. 원래 수공업의 대표적인 재료들이 다 광산에서 나오는 거잖아. 특히 청나라는 무역을 은으로만 대금을 결제받아. 청나라 물건을 우리가 샀으면 은으로만 대금을 결제받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광 개발이 되게 많아져. 덕대는 광산 개발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CEO야. 왜냐면 자본가 따로 있고 네.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CEO. 그 다음에 월급 노동자, 네. 임금 노동자가 임노동자거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덕제 제도가 나타나는 거, 협업을 했다는 얘기고, 이런 건 굉장히 그 회사라는 것에 대한 첫 개념인 거지. 네. 덕대, 광산 개발업체 덕대. 아까 독점 판매상이 뭐라고 한다고? 허생전에 허생 같은 도고. 도고. 다시 독점 판매상인 도고. 그 다음에 광산 개발업자 덕대. 도고 덕대를 많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농사직설은 조선 초에 나왔어. 조선 후기에는 진짜 많아 농법서. 그리고 이게 다 신속의 농가집성. 네. 저 박세당의 색경 이런 식으로 저자가 다 있거든. 네. 그다음에 홍만선 삼림경제. 그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네. 그 조선 후기가 되면 이따가 뒤에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은 활발한 저서 활동을 보였지만 누구의 뭐가 있어. 누구의 뭐. 이게 다 실학의 열풍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를 깊이 있게 탐독하는 거야. 네. 예전에는 무조건 국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 네. 국가의 관리로서. 네. 자, 그 다음에 조선노동의 모의계법이 전국화가 됐다라는 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 따라서 바뀌는데 이 나라가 무조건 경국대전 법제상으로는 양인 아니면 천인이야. 네. 인간이면 양인이고 아니면 천인이지. 네. 천인은 대다수가 노비. 네. 광대, 무당, 백정. 이젠 백정도 노비. 이거 천인인 거야. 네. 여기는 국가 국역의 의무가 없어. 왜냐면 권리도 없기 때문이지. 노비를 처음에는 뿌리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고려도 그렇고 조선 초만 해도 무조건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네. 즉시 천민이야. 근데 외란과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노비를 줄이고 싶을 거야. 왜? 군인이 없어서. 양인이 너무 없어서. 여기 상민 계급이 양반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노비를 어떻게든 상민으로 올리기 위해서 네. 영조가 엄마 신분 따라가게 할 거야. 노비 종목법. 이것만으로도 안 돼. 그래서 순조가 세도정치 들어가자마자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노비 수를 줄이기 위한 액션들은 양민 수를 불리기 위해서 여기 나온다. 그래서 주인 집에 안 살고 나가 사는 외고노비 있잖아. 되게 자유민이잖아. 네. 이 외고노비는 여전히 있거든. 고려에 의해서 조선까지 늘 있어. 네. 이제 노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다 상민수를 불리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양반, 중인, 상민이야. 양반 아래 중인 계급은 서얼이 진짜 많아, 숫자가. 네. 원래 중인은 좁게 보면 기술관들이 원래는 저기 중인이야. 근데 서얼이 여기 들어와. 그래서 사실 상민도 볼 수 있는 문과 시험이거든. 문과는 차별이 없어, 고려는. 네. 상민도 볼 수 있는 문과 시험을 여기는 못 봐. 이렇게 차별받다가 영정조 때 차별이 완화돼. 이걸 나한테 되게 많이 물어. 아니 근데 왜 상민도 보는 문과를 왜 서울은 못 보게 했어? 왜 못 보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집 자식들만 받는 거. 그렇지. 일단은 비슷한데 우리 아빠가 머리가 좋아. 네.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 자, 결혼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첩의 머리가 좋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태어난 조합이 서울이잖아. 네. 자, 나는 가고 싶으면 대한대. 그런데. 거기는 될 확률이 있어. 다 차단하는 거다. 성리학이 워낙에 정통성 강조하거든. 정통성.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정말 왜냐면 얘네들은 사실 공부를 할 여력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얘가 공부할 여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다 차단시켜 놓는 거지. 결국 서울은 철종 때가 되면 1851년 전면적으로 허통이 되다가 양반화가 됐다는 거야. 끝까지 안 되는 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이 기술관들이 시사라는 걸 결성해. 시사가 뭐냐면 문예동호회. 근데 이 문예동호회가 생각을 해봐. 자, 그 기술관들이 끝까지 호통이 안 됐어. 왜냐면 기술관들은 너무 소수야. 그래서 여론몰이가 안 되는. 서울은 쪽수가 많잖아. 여론몰이가 된단 말이야. 자, 역관이나 의관들이 모여서 시사를 결성해 문예동호회 활동을 한대. 같은 문인들이 있는데, 같은 계열의 문인들. 자, 사회 협조적일까 비판적일까? 당연히 비판적이지. 그런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나중에 통상 개화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통상 개화론자의 대표적으로 역관 오경석, 의관 유홍기 이런 사람들을 낳는 거야. 오케이? 자, 시사라는 게 문예동호회라 해서 중인들의 문예동호회. 중인 아래로 상민계급이 있는데 상민들이 대다수지 국가에. 조선 초 세종 때만 해도 신량 역천이라는 게 있었어. 그 신부는 양민인데 역할이 전하다. 즉 고려 때 천한 역할 7개를 양민으로 올렸어. 왜 그랬겠어? 세금 때문에 그랬겠지. 그래서 납속채가 공명첩 이후 양반은 70%.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주고 새롭게 뛰쳐 올라온 신양들이 돈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령들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유향소를 출입할 수 있는 명단 향안에도 이 신양들이 이름을 다 올리고 임원에도 다 진출해. 그러니까 수령이 향임을 임명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신양과 결탁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전상인이라 분역을 지는 상민들까지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왜 저러겠어? 개나 소나 다 양반인데. 네. 그럼 이렇게 사회 구조가 경제가 요동을 치고 신분제도가 난리가 나. 네. 자, 성리학은 현실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거야. 네. 실학은 이걸 줄인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을 네. 보이는 대로 연구하는 거야. 지복유서를 광해군 때 정도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수강이야. 네. 이수강을 시작으로, 왜냐면 이게 최초의 백과사전인데 읽고 나면 그래도 머리에 남는 지식이 있다는 거지. 네. 철학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이후에 이제 효종 때 한백겸, 효종 때 한백겸, 김육 요런 사람들이 이제 실학의 선구자 계열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는데, 네. 그렇지, 내가 1가구 1주택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좋죠. 유형원, 이익, 정약용. 네. 중상학파는 청나라 문물수가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중상호와 발치능과 청나라의 통상교육 확대를 주장하는 거거든. 네. 4명 보는 거야. 네. 유형원이 반계 유형원이야. 네. 이 사람이 쓴 저서를 다 통칭하여 반계수. 그 다음에 관리한테 10경, 양반한테 7경, 노민한테 4경 이렇게 배분하지. 네. 이때 관리가 3경의 소작을 주면 네.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네. 7, 7, 7 같아져. 아, 네. 그래서 균전론이야. 이 남자가 사회개혁을 여러 주장했는데 육촌 조카가 이익이야. 네. 자, 성호 이익 네. 6가지가 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이랬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토지가 없었던 농민들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어려워지면 낼름낼름 내 땅을 팔아치우는 사람들 결국엔 가난해지는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땅 중에 일부는 매매할 수 있지만 매매전 네. 영업전을 설정해놓고 이 영업전은 절대로 법적으로 매매를 금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영업전은 최소 생계 유지 수단으로 가지고 있게. 네. 최소한 그건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전론 제한을 걸어. 네. 뭐에 대한? 네. 최저에 대한. 네. 최저 하한을 긋는 거야. 내가 최소한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한전론. 네. 참고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몰랐어. 본인들이 중농학파로 셋이 같이 물끼게 된 거야. 왜냐면 박지원도 사실 네.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네. 이랬거든. 네. 박지원도 농법서를 썼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 네. 우리가 구분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익의 제자였던 정약용도 이 사람이 저서가 500건이란 말이야. 너무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목민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정해. 목민관이 눈을 맞춰야 되는 사람, 수령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목민관이라 그래. 수령은 다른 말로 목민관, 사람들과 눈을 맞춰야 한다. 왜냐면 정약용이 할렐루야 천주교 믿다가 정조 죽고 유배 가거든. 아. 이 사람이 신유박해도 유배 간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 남자가 머물렀던 마을이 저기 전라도 강진. 아. 바닷가 앞에. 네. 바닷가 앞에 허름한 초가집에 정약용이 무려 유배 18년. 그러니까 자기는 세도적지 18년을 유배지에서 경험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어가는 걸 유배지에서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목민관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목민 심서죠. 중앙제도, 서울에 있는 중앙정치제도 서울경제거든. 네. 그 서울의 또 정치개혁을 얘기하면 경제유보지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탕론이라는 것도 이제 탕론이라는 게 무슨 책이냐면 역성혁명을 옹호하는, 즉 시민혁명을 옹호하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엎어야 된다. 네. 이 남자 지은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전론을 또 강조하는데, 여전론이라는 게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농경지를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공동이 열어보고 공동 생산에 참여, 공동으로 배분받아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자, 공동으로 생산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네. 우리가 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죠. 반공교육. 네. 이게 무섭지 일단 우리한테 무서운 존재니까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네. 그냥 무섭지, 공포스러워.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정약용한테서 보인다는 거예요. 공동생산을 강조하는 점에서. 네. 이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의 분화로 인해서 사유재산 제도의 정률 때문에 결국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여라는 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네.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와 다른 마을의 여 또 다른 마을의 여 비옥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마을 대 마을 간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를 우물정자로 나눠서 가운데만 공동경자, 나머지는 다 사유재산이야. 그러니까 정전제로 수정을 했다 이거예요. 가운데만 공동생산, 우물정자, 정전도.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조하여 중국에 네. 거중기 만들고 배달이 넣고, 그래서 정조가 화성을 찾아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했지. 중상파 유수원은 우서, 네. 산업공상 직업차별 없애자, 네. 홍대용이 지구과학자. 아까 기출문제 풀었던 것 중에 네네. 홍대용의 그 수업. 혼천이. 네. 혼천이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걸 조선 후기 버전으로 개량한 거야, 이 남자가. 그 다음 박지원이 열하일기. 네. 청나라 문물을 소개하는 거야. 또 양반적, 호적, 허생적 양반들 다 비꼬았고, 박제가는 북학의. 네. 진짜 중요해.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에서 샘과 같아. 퍼내만 채워주면 냅둬 말라본다. 그럼 퍼내란 얘기야, 냅두란 얘기야. 퍼내란 얘기야, 냅두란 얘기야. 퍼내란 얘기지. 즉 이게 소비야. 네. 이 남자는 소비를 강조하는 거야. 경제학자네요. 완전 경제학자였어. 소비를 권장하는 거야. 네. 이 사람의 책가 북학의잖아. 네. 이 남자 책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북학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책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주과학자 네. 홍대. 네. 이런 실학은 현실 정치 별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농민관들이 해야 될 역할 농민신성. 네.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개혁, 경제교육, 기회론. 인간은 날칠 생각 기술에 발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톱과 예리한 이빨을 줬어. 사람한테 뭐 줬어? 기회를 이렇게 힘을 줬어. 기회. 이게 기회론이야. 네. 그 다음에 탐문. 천재는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비가 내리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왔어? 아니라는 거지. 땅에 쏟았어? 아니라는 거지. 네. 사람들이 추대해서 만들어줬다. 근데 니들이 함부로 해? 그러면 우리는 엎을 수 있다. 오. 통하다. 이 사람이 500권 썼는데 이 사람의 저서를 뛰어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의학서적을 했고, 또 이 사람은 의학서적도 했고 뭐 건축도 뭐 다 했어. 네. 안 만든 책이 없어. 지리학자기도 하고. 참신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저기 독점적이지. 너무 독점적인 남자. 그다음에 17세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사람이 네.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을 했어. 네. 남인 계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고, 네. 정조 때 아까 신해밖에 윤지충 중위 사건, 네. 이후 순조 때 정약용 때 개혁인물을 따라 쓸어내는 거야. 이때 정약용 유배가는 거고. 네. 정약용 형의 저기가 사위가 박사방사형이야. 이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프랑스 정부에 프랑스의 무력동원 편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어. 이게 망가지. 프랑스의 무력동원을 요청하는 편지. 네. 그러니까 네. 이때 당시 서양 사람들은 천주교를 포교하는 걸 되게 순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침략의 어떤 그 의도를 무마시켰거든. 네. 그 다음에 대공부터 병에 박해. 이런 식으로 이제 천주교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동학은 누가 창시해? 경주의 몰락연반 최지영. 이대 교수 최시영이 이렇게 동학의 유세를 70년대, 80년대 많이 퍼뜨리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야. 역시 전기문화. 엉뚱하게 세계지도 만드는 축척 없는 비과학적 지도자나. 네. 이게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다 중국이야. 그러니까 완전 중화주의지. 네. 심지어 중국 중심으로 그렸네요. 완전 중국 세계 가운데야. 네. 이게 유럽이야. 이게 지중해거든. 아프리카 이게 유럽이야. 네. 다야 이게. 대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조선 왕조실록. 네. 그 다음에 고려사조율. 이게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문종 때 내가 아까 나타냈지. 네. 조선 초가, 사실 조선 초에 제일 자랑하는 역사서는 동국 통감이야. 여기서 통감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 긴 책인데, 동국 통감은 고조선에서 또 고려 말. 단군 조선 이야기 하거든. 네. 고려 말까지 이런 통사.
성종 때 나왔어요, 이 책은. 네. 자, 성종 때 나온 책이 또 하나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요거 동문선. 왜냐면 이건 한시집인데 네. 동문선 그 다음에 이거 동북통감 둘 다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거는 사실 좀 운빨을 받아야 돼. 내가 아는 데서만 그냥 나와주기를. 네. 그 다음에 정도전 법전 썼지. 네. 이후 경국대전. 편찬 시작한 건 세조, 완성한 건 성종. 네. 이런 거 다 세종. 다 세종 다. 네. 딱 하나. 요거 고구려 청문도로 못 박은 거 태조 이성기 때 나왔어. 네. 태조 때 태조가 왕이 6년밖에 안 해. 네. 나올 게 없어. 이거 하나 나와. 네. 그 다음에 주자소는 인쇄소야. 네. 태종 이방원. 네. 이게 하루 동안 4쪽 찍었다 그러거든. 근데 개미자를 이시세 아니 깜짝이야. 미안. 주자소를 태종이 설치하고 여기서 개미자를 그래서 개미자를 하루에 4쪽 찍었는데 가빈자가 하루 40쪽. 인쇄술의 혁신. 네. 식작한 조립 방식이라는 게 대나무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한자를 활판에다 새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활판을 떨어뜨려서 다시 활자를 조립하는 거, 활자를 조립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이게 하루에 40쪽으로 혁신적으로 늘었지. 네.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인데 이황과 이인은 현실 사회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냐면 5천원가는 이이야. 맞아. 당신은 더 권력이 이황이 커거든. 네. 내가 이황은 원리주의자라고 했잖아. 네. 주리론, 네. 원리. 네. 이 사람은 현상, 주기론. 네. 그래서 주리론 학사, 주기론 학사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 네. 사실 그거보다도 많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이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많이 줬어. 왜냐면 이황이 당대는 더 높은 권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이 서울에 많았단 말이야. 네. 임진왜란 때 그 이황의 서적이 다 털려나간 거야. 그래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많이 끼친 남자야.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글에 마디로 끊어서 해석을 달았어. 그 다음에 성학 10도는 성리학을 군주가 스스로 알기 쉽도록 모식도를 그려낸 사람. 네. 성학 10도의 이황. 네. 이인은 이름 좀 비싸지. 성학 10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라. 성학 10도. 네. 재상이 고치해라. 성학 치료. 네. 재상이 고치하라.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후에 이 남자를 계승한 사람들이 서인이고 네. 서인 쪽에 오래 집권하잖아. 네. 결국에는 노론 서로 나눠줄 때 네. 그 노론을 만드는 송시열이 가장 존경하는 게 이이니까 이렇게 계승되어 나가지. 오랜 기간 동안 워낙 관련되거든. 거기다 노론 쪽에서 내가 뭐 나온다고 해? 노론 쪽에서 무슨 논쟁? 호랑 문제.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네. 호랑 문제. 인성과 물성이라는 개념에서 인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한족. 우리가 중국을 떠받들던 한족. 물성은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니까 여진족. 그러니까 만주족. 네. 그래서 우리가 만주족을 배우냐 마냐. 인물성 돈론 배워야 한다. 네. 반면에 인물성 도의론은 호론. 네. 배우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정 척사로 계산되는 거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뭘로 계산되는 거야? 남루는 북학. 개화, 북학. 맞아. 북학파, 개화론자 이렇게 해서. 근데 봐봐. 이젠 누구의 무슨 누구의 뭐가 나오잖아. 네. 누구의 뭐. 이게 다 나름 실학의 영향으로 네. 나름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동국지도 최초의 축적을 사용한 지도 백리처. 이게 철종 때 나오거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네. 목판본으로 새겼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네.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는 주택을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가거지, 그러니까 양반들이 살 수 있는 가거지를 이제 선정하는 거야.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답사했어. 안정복의 동사과목, 제일 유명한 양사책이었고 네. 유두공의 발해고 이종의 동사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 네. 법전이었고 서민 문화가 18세기 겁내 발달하는데 네. 그래서 한글 소설, 사설, 실조, 판소리, 산등으로 이런 게 진짜 많이 유행할 때가 있대. 남인의 윤유와 소론의 박세당은 송시열이 워낙에 성리학을 너무 절대시 여기며 네. 다른 해석은 없다 그러잖아. 주자 이외에 다른 해석은 없다. 네. 그래서 윤유와 박세당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18세기에는 성리학의 상대화를 주장하며 네. 소론 쪽도 거기다 이제 노론 쪽에서 반성이 나와. 노론 쪽에서도 네. 송시열 죽고 나서는. 그래서 소론 쪽에서는 아는 게 양명학이야. 네.
중국도 네. 명나라 말기에 네. 성리학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해. 그래서 나온 게 양명왕이거든. 원래 성리학은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하라 그래. 네. 근데 양명왕은 지행합일이라 그래. 그게 가장 크게 달라. 네. 그래서 정제두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네.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그래. 그게 소론이야.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 나라 그 붕당의 정치판에서 네. 서인과 남인, 이게 일단 북인은 가장 먼저 아웃됐고 서인과 남인이 싸우다가 서인 쪽에서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고 네. 제일 먼저 정치판에서 아웃된 사람이 누구야? 소론. 아니지, 남인이지. 아, 네네. 그래서 남인이 실학자들이 많고 네. 유영원, 이정약용, 네. 소론 쪽에서 양명왕이 빠지고 이렇게 먼저 정치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다른 학문으로 이제 간 거고 노론도 다시 나눠준다고 호란 문제, 네. 배우자, 북학 네. 끝까지 배척한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호란 문제. 그 다음에 중농학자 있었고 중상학자 있었어. 네. 실학은 이게 다 성리학의 상대와의 비판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절대와의 비판한 거야.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용자직설, 향약, 집성방, 상강행시도 국주오해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성종 때 있었던 또 하나가 악학개범. 그 다음에 이거 조선 후기는 동의보감과 동의수색원. 너 그 사상의학 들어봤나? 아니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들어놓는 것 같다고? 요즘 어린애들은 팔체질이라고 해가지고 막 8가지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체질로 막 되게 신봉하던데? 못 들어봤어? 네. 한의학에서 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체질을 진단하잖아. 네네. 그 인간 4가지 체질, 이게 동의수색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농법사라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허중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하지? 그 선조 때 이거 네. 한가짐 따라서 간 거. 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구가 백과사전, 영정조 시대 때 100권에 달하는 백과사전. 박지원이 영조 때 사람이고 정약용이 정조 때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이 되게 혁신적인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한글을 즐겼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다 한문 썼던 사람들. 네. 중인들은 뭘 결성한다고? 시사? 시사.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인데 네. 이게 지금 조선 전기잖아. 봐봐. 훈구들의 문화야. 아 미안해. 네. 훈구의 문화. 네. 미안해. 훈구의 문화야. 훈구. 네. 누리끼리 한 분청사기. 아. 원래 내가 우리 도자기술 원래는 고려시대 순청자였다가 무슨 네. 청자? 문벌기조 때부터 무신정권 때 최고조에 이르는 상감청자. 네, 상감통자. 그게 누리끼리한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 상감통자. 그게 조선 초까지 이어지다가 네. 백자, 청아백자. 네. 그림은 몽유도 원도, 고사간수도. 네. 그 다음 16세기 5만 원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무조건 상업적으로 해달라잖아. 네. 이게 살인들의 취향이라니까. 네. 깨끗한 백자국고 의리와 정절을 강조하는 사근자 그리고 그 다음 청아백자. 그러니까 진짜 경치보고 그리는 진경산수. 네. 인왕산의 모습과 금강산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그려내는 겸재정설. 진짜 시험지가 많이 나오다. 네. 18세기. 네. 이 사람 노론이거든. 네. 나는 권력이었어. 그 다음에 김홍도 신윤고의 풍속화. 김홍도 신윤고. 민화가 서민문화. 네. 같은 시대라고 해서 저걸 서민문화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네. 서민문화야. 네. 그 다음 김정희 추사 김정희 추사체.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이다. 다른 목탑은 일찌감치 만들어진 게 일찌감치 불탔기 때문에. 네. 이거 4개 시대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조선 안주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인데 네. 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알 건 없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조선 안주실록이고 세종 때 4개 사고거든. 4개 사고라는 게 4군데다가 인쇄본을 나눠서 보관하는데 네. 임진왜란 때 전주 빼고 다 불탔어. 그래서 어. 강해군대부터 5개로 나눴어. 네. 안정국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하고 조선 후기다 후기.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 한때지만 잠깐 그 나왔었던 이런 거. 헐.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이라도 나가는 것들 이제 정리한 거야. 네.